이거 정말 제 탄피가 맞나요? 하고 박노진 이등병이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분대장 최성욱 하사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쏜 공포탄 탄피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찾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겨울이 막 시작되려 하던 어느 날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부대에는 평소와 달리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새벽 구보를 마치고 중대로 복귀했을 무렵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보라 속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소동의 주인공은 바로 신병 중에서도 문제 많기로 유명했던 박노진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는 갓 입대해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고문관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같이 훈련받던 동기들 사이에서도 쟤는 뭘 해도 꼭 사고를 치네.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부대는 혹한기 훈련에 대비한 모의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공포탄을 사용해 실제 사격처럼 진행되었고 각 분대별로 탄피 회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모든 인원이 집합해 탄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박노진 이등병이 담당했던 탄피가 하나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등병 내가 맡은 탄피는 총 몇 개였냐? 분대장 최성욱 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발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9개만 찾았습니다. 박노진 이등병은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중대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탄피가 하나라도 사라지면 그것은 곧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었다 해도 군부대 내에서 탄피가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심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중대장 박형규 대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훈련장 일대를 전원 수색해서 탄피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분대는 각자 담당 구역을 나눠서 샅샅이 뒤지십시오. 그는 이 사태가 작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하여 갑작스럽게 부대 전체가 난리통이 되었습니다. 아직 눈이 온전하게 쌓이지는 않았지만 땅 위로 희끗희끗 흩날리는 눈발이 수색을 더욱 번거롭게 만들었습니다. 장병들은 장갑을 끼고 얇은 막대로 땅을 긁으며 작은 탄피 하나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바라보는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노진 이등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탄피를 흘린 거야? 왜 하나가 부족해? 대충 하지 말고 확인 좀 잘하지. 수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박노진 이등병은 고문관이라고 불릴 만큼 사고를 자주 쳤습니다. 훈련소 시절부터 총검술 훈련 도중 허공을 찌르다 헛디뎌 넘어져 교관에게 불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는 수경지에서 식판을 쏟아 동기들 저녁을 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적이 겹쳐 모든 상급자들은 그에게 점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좋아서 미워할 수가 없네. 라고 말하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탄피 분실은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군대에서는 탄피 분실이 매우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혹시라도 실제 탄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면 이건 심각한 보안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눈발이 세차게 흩날리는 가운데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그리고 소대장들이 모두 훈련장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박형규 대위는 여러 번 무전으로 수색 상황 보고 바란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분대장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병들은 지쳐갔습니다. 훈련복도 꽤나 두꺼웠지만 땀과 눈이 범벅이 되어 신체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배가 고프고 피곤했지만 탄피가 나오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상태로 밥도 못 먹고 밤까지 찾으라는 거야. 하고 일부 병사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대장 최성욱 하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실 그는 평소에 박노진 이등병을 어리버리한 녀석, 이라며 구박하긴 했지만 의외로 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박 이등병 혹시 탄피를 분실한 위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냐? 하고 최 하사가 물었습니다. 박노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사격 구간 2번째 표적지 근처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포탄을 사격했을 때 그 근처였거든요. 최 하사는 팀을 나눠 다시 그 구역을 집중적으로 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흙더미를 다 파헤쳐도 군데군데 쌓인 낙엽을 털어내도 탄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소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소대장은 인상을 쓰며 이러다 밤샘 수색 들어가겠군 하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새벽까지라도 모두가 달라붙어 탄피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들 그 끔찍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군침이 마르도록 수색했습니다. 눈은 조금씩 그쳤지만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명탄을 준비해 야간 수색을 해야 하는 단계가 코앞이었습니다. 중대본부 차량에서는 대형 라이트를 켜서 훈련장 곳곳을 비추도록 했고 병사들은 휴대한 손전등을 켰습니다. 다들 제발 누가 찾기만 해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탄피 분실 문제는 아무리 고문관의 실수라 해도 부대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군대 문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상관의 불호령은 물론이거니와 밤새 추위에 떨며 불편한 자세로 수색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탄약고 담당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몇 차례 공포탄 사격 훈련에서 탄피 분실 사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탄피가 패탄 수거통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그 말이 있자마자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일제히 그럼 당장 탄약고부터 확인하자 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따금 훈련장에 나간 탄피가 회수 과정에서 다른 빈 탄피와 섞인 채 패탄통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없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찾으려면 이미 가득 차 있던 패탄통을 전부 뒤져야 했습니다. 탄약고로 이동한 분대장 최성욱 하사와 박노진 이등병 그리고 몇 명의 병사들은 패탄통 앞에 모였습니다. 커다란 드럼통 같은 통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안에는 지난 훈련에서 나온 공포탄 탄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부식하거나 녹슨 탄피들도 있었고 형체가 반쯤 찌그러진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이걸 다 뒤져야 하냐? 하고 한 병장이 투덜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모두 장갑을 낀 손을 드럼통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구더기나 벌레가 득실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한참 뒤적거리던 중, 이거 혹시 이번에 사용된 탄피 아닙니까? 하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분대장 최하사는 그 탄피를 받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겉면의 제조 일자와 구분 코드를 보고 이번 분실 탄피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훈련에 쓰인 탄피 일련 번호가 따로 있었기에 그것과 대조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대조가 끝나고 중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통신을 넣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탄피 확인했습니다. 수색 종료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아직 야간 수색 준비를 하던 다른 분대원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살았다. 하고 곳곳에서 안도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문제의 탄피는 폐탄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단본부에 보고될 대형 사고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부대는 온종일 시달리고 고생한 탓에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생활관으로 돌아온 병사들은 피곤에 찌들어 대부분 일찍 누웠습니다. 그런데 분대장 최성욱 하사가 박이등병 나하고 같이 중대장실로 가자. 하고 지시했습니다. 분대장과 함께 중대장실에 들어간 박노진 이등병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데 중대장 박형규 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아냐. 죄송합니다. 박노진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땐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다. 박대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욱 무섭게 들렸습니다. 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박노진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박대위는 긴 한숨을 쉬고는 이번 일은 다행히 폐탄통에서 찾아서 넘어갔지만 혹시라도 너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중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분대장 최성욱 하사는 얼른 예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거들었고 그러자 중대장은 손짓으로 둘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대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노진 이등병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측 불가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때마다 부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상가상으로 부대는 사단 주간 훈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 간부와 병사들이 긴장 모드였고 특히 중대장 박형규 대위는 전날 탄피 사건으로 인해 사단장 앞에서 인상을 찌푸릴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또 사고 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라고 소대장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간부는 박노진 이등병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분대장 최성욱 하사는 박노진을 따로 불러 너는 무조건 뒤로 빠져 있거나 내가 지시하는 것만 하라.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군대 훈련이라는 게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통신 장비가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차량이 수렁에 빠지기도 했으며 공급품이 늦어지는 등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이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박노진 이등병이 엮인 일들이 특히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가 행군 훈련으로 산을 오를 때 일이었습니다. 박노진은 분대장 지시대로 후미에 서서 짐을 나르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장비를 옮기다 그만 발을 헛디뎌 짐이 급경사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싼 통신 장비가 망가져 지휘 통제가 잠시 혼선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대대장부터 모든 간부가 모여 박노진 사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하며 부대 운영 방안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냥 더 주의를 주고 사고 안치계 감시를 강화하자. 그 외에 대책이 딱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법상 특별한 타령이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순 실수를 이유로 그를 내보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이 절정에 이르던 어느 날 부대는 최종 종합훈련으로 실전처럼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공포탄을 쓰고 포금통을 터뜨리며 실제 전장 환경을 재현했는데 불운하게도 그날 따가운 눈빛은 또다시 박노진에게 향했습니다. 이등병 탄피 분실 사건 이후 제발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내자 하고 소대장이 경고했습니다. 훈련은 시작부터 강도 높았습니다. 전 중대가 자정 무렵부터 기동해 새벽에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전투 식량을 간단히 먹고 짐을 꾸린 뒤 산악지대를 헤쳐나갔습니다. 곳곳에 허리까지 자라는 잡초와 덤불이 있었고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병사들은 무척 지쳐 있었지만 중대장 박형규 대위와 소대장들은 각별히 긴장했습니다. 조금만 실수가 생겨도 사단장과 상급 부대의 꾸지람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눈은 또 사고 치면 박노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은근히 그를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박노진 이등병은 꽤 성실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 탄약과 식량 보급품을 나르는 역할을 맡았고 중간중간 상황 보고도 충실히 했습니다. 모두가 그래, 이번에는 별일 없겠지 하고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새벽 공포탄 사격이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이거 꼭 지난번 탄피 사건이 떠오르네 하고 어떤 병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탄피를 회수하자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특히 박노진은 아예 특별관리 대상이 되어 사격 후 탄피를 한 발 한 발 체크하도록 분대장 최성욱 하사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사격이 끝나고 탄피 이상 무라는 보고가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각 조별로 탄피를 셀 때 분대장들은 한층 꼼꼼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분실 없어야 한다. 는 생각으로 한 발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옆 분대에서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분대에서 탄피가 하나 부족하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설마 또 우리 중대에서 하고 중대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 탄피 분실 문제는 다행히 바잉이 박노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대 단위로 움직이는 훈련이었기에 중대 전체가 다시 긴장했습니다. 옆 분대가 탄피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장교들은 이번에도 훈련장 전체를 뒤져야 한다 고 지시했습니다. 그 시각 이미 날이 밝아오면서 다른 부대들까지 움직이는 시간대가 되었고 훈련장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도 겹쳤습니다. 여러 부대가 몰려오면 탄피 찾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대는 서둘러 인원을 나눠 수색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훈련장이 다른 중대와 섞여 쓰는 구역이었고 각종 장애물과 바위 틈이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또 밤새 찾게 생겼다. 하고 병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중대장 박형규 대위가 전날의 학습 효과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패탄통 먼저 확인해봐라. 하고 무전을 쳤습니다. 사실 이전 탄피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서 다른 분대들도 패탄통이 주요 수색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탄통에서도 분실된 탄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병사들은 지쳐갔고 하급 간부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터지는 거야? 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어쩌면 그 탄피를 잘못 발로 차서 멀리 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또 훈련장 한 구석 한 구석을 모두 뒤져야 했습니다. 결국 하루가 다 지나가고 또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중대들은 이미 훈련을 마치고 철수했는데 이 중대는 여전히 탄피를 찾느라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2차 가해? 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박노진 이등병이 얽혀 있나? 하고 우스갯소리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번엔 박노진과 직접적 연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군이라고 해야 할지 갑작스럽게 불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 박노진 이등병, 너 탄피 개수 다시 확인해봐. 하고 분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애초에 탄피 분실은 옆 분대 문제였는데 어느새 박노진 개인이 회수해야 할 탄피 수에도 오차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10발이 맞는데요. 제가 아까 세었을 때도 분명 10개였습니다. 하고 박노진이 대답했지만 분대장과 함께 다시 세어보니 9개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순간 주변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마 이등병 탄피도 하나 없는 거야? 진짜냐 또야? 이미 옆 분대 탄피가 사라져서 난리인데 거기에 박노진 이등병의 탄피도 하나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 없이 세웠는데 왜 한 개가 없지? 어떻게 된 거야? 분대장 최성욱 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대장 박형규 대위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둘 다 공포탄이지. 혹시 실탄이 섞인 건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탄약고를 담당하는 병장은 이번 훈련은 전부 공포탄 사용이 맞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중대장은 깊은 한숨을 쉬고 결국 탄피 2개가 없다는 얘긴데 하나는 옆 분대 하나는 박 이등병. 하고 정리했습니다. 자, 더 늦기 전에 빨리 수색 인원을 재편성해서 찾도록 하자. 그날도 결국 밤을 새워 수색을 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났고 추위마저 매서웠지만 군대에서는 우선 탄피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만약 수색하다가 못 찾으면 이틀이든 사흘이든 계속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부대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듯이 땅과 풀숲을 뒤적이는 병사들의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욕설과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중 다행인 점은 박노진 이등병이 자기 실수를 자각하고 정말로 필사적으로 수색에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등병 너는 분명 아까 분대장 옆에서 사격했지. 탄피가 근처에 떨어졌다면 반경 몇 미터 안에 있어야 한다. 하고 한 병장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빈 탄피 이미 발에 밟혀 찌그러진 것 흙에 반쯤 묻힌 것들 중에서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옆 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샜는데 언제 어디서 빠진 거야? 하고 난감해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심각하게 피로해지자 중대장과 대대장이 잠시 상의해 모두가 한데 뒤섞여 찾지 말고 분대별로 아예 구역을 확실히 나눠서 찾자. 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박노진 이등병이 속한 분대는 두 번째 사격 지점 언덕 아래 구역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크고 작은 바위와 풀이 많아 손전등 불빛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대형 라이트를 설치했지만 군용 발전기가 내는 소음과 진동이 심해 주변 상황을 세세히 듣기도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새벽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졸음과 추위에 떨며 다들 이러다 동사하겠다 는 우스갯소리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우스갯소리란 곧 현실적 고통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분대장 최성욱 하사는 더 이상 참다간 사고가 더 날 것 같아 일단 병사들에게 10분 정도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따뜻한 물 마시고 바람 좀 피하자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작은 언덕 뒤편에 모여 비닐 시트 위에 잠시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전투 식량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하면 같은 것을 간이로 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도 잠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뭔가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하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모두가 그 방향을 주목했습니다. 가파른 바위 틈 사이에서 금속처럼 반사되는 조그마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병장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혹시 이거 탄피 아닙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분대장 최성욱 하사가 달려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분명 공포탄 탄피와 비슷했습니다. 드디어 찾은 건가? 하고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지만 1년 번호를 확인해 보니 이건 오래된 탄피였습니다. 아마 예전에 다른 부대가 훈련하다 버려진 것이거나 시간이 지나다가 흙 속에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허탈함이 컸지만 어쨌든 뭔가 나오긴 하는구나 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언덕 주변을 살폈지만 새 탄피는 좀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병사들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대대장 이하 간부들은 회의를 열어 방침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무리입니다. 일단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찾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사단장 측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였다고 보고 일단 보고서를 쓰라 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탄피 없이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찜찜한 일이었습니다. 중대장 박형규 대위는 묘한 표정으로 중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피로가 눈에 보였고 전날부터 제대로 잠도 못 잔 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식사 후에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수색을 진행합니다. 하고 공지를 했습니다. 장병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부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국물과 밥을 받아든 이들은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부 죽을 힘을 다해 찾았는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말 누가 악의적으로 숨긴 거 아니야. 하는 의심성 농담도 오갔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의 탄피를 잃어버렸다는 소문으로 다시 질타를 받는 박노진 이등병은 식판을 들고 맨 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동기가 그래도 이번에는 내 잘못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박노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글쎄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분대별로 임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몇은 생활관 침상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잠을 청했고 몇몇은 간단히 씻고 나서 누웠습니다. 박노진 이등병도 행정반 앞 소파에 잠시 앉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피곤이 극심해 잠시 눈만 붙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데 탄피가 퉁겨나가더니 저 멀리 굴러 떨어지고 누군가 그것을 슬쩍 주워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기 탄피 내놔요. 하고 쫓아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기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야, 다시 나가서 수색하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진은 허둥지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지만 날이 맑아져서 시야는 좋았습니다. 중대장 박형규 대위는 최대한 이번 오전 안에 못 찾으면 사단본부에 추가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곧 상급부대의 감찰 혹은 추가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대 전체가 더 심하게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수색은 이번에는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대는 사격 지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줄지어 지그재그로 이동하며 땅을 살폈습니다. 삽이나 막대기를 사용해 흙을 헤집고 떨어진 낙엽과 풀을 치워내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자. 분대장들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대로 못 찾는다면 중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사단장이 직접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소대 측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쪽에서 탄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확인 요망. 중대본부에서는 일련 번호가 무엇인지 확인 바랍니다. 하고 지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옆 분대에서 잃어버린 탄피가 맞는지 일련 번호가 일치했고 그리하여 옆 분대의 분실 탄피는 극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잠시 환호성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박노진 이등병이 잃어버렸다고 의심되는 그 한 개였습니다. 조화 하나 찾았으면 나머지 하나도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고 다들 의기양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탄피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분대와의 분실 탄피 위치가 생각보다 먼 곳에서 발견되었기에 박 이등병 탄피도 예상 범위를 벗어났을 수 있다. 는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시 수색 범위를 넓혀야 했고 이는 병사들에게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중대장 박형규 대위는 지금 찾고 있는 구역만 마저 확인하고 식사로 가자. 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은 배가 고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시간만 참자 하고 분대장들이 독려했습니다. 결국 점심 무렵에도 탄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간신히 식사를 하고 하급 간부들은 중대장과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못 찾으면 그냥 보고해야 하는 겁니까? 하고 소대장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박형규 대위는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단장에게 이미 2번 정도 상황 보고를 올렸는데 하루 안에 마무리 지으라 는 지시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최대한 했습니다. 더 이상은 하고 말을 꺼내려는 찰나 대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하는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대위는 상황을 설명하며 더 수색하면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시간상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오늘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못 찾으면 감찰 조사로 넘길 수밖에 없네. 하고 전했습니다. 감찰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식적인 수사 대상으로 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탄피 한 개를 찾느라 결국 부대의 명예와 안전이 걸린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대장과 간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생활관 한편에서는 박노진 이등병이 동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 너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너 분명 10발 다 확인했었다며. 질문 공세에 박노진은 기가 죽었습니다.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격 후에 분명히 10개 다 세어서 분대장님께 보고했는데 왜 하나가 없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마 누가 장난으로 가져간 건 아니겠지. 하고 누군가 말했지만 탄피를 훔쳐서 뭐 하겠느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패탄통에 잘못 들어간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라리 어딘가 굴러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못 본 거겠지.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또다시 수색에 투입된 병사들은 이번에는 더 넓은 구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언덕을 넘어 아예 몇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서 찾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손전등 대형 라이트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되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허탕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이미 중대원들은 두 눈이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긴장한 분위기였고 대대장으로부터 또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저녁까지라고 했는데 상황이 어떠냐? 박대위는 답답한 마음으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곧 감찰단이 내려올 것이란 소문이 퍼졌고 장병들은 더더욱 뒤숭숭해졌습니다. 탄피 한 알이 이렇게까지 큰일을 만든다니. 지난번에도 탄피 때문에 온 부대가 난리 났는데 또 이 모양이네.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의외의 곳에서 해결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어떤 병사가 휴식을 위해 중대 차량에 탑승해 잠깐 대기하던 중 차량 바닥에 수상한 탄피가 굴러다니는 걸 봤다. 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에 중대 간부들은 깜짝 놀라 그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차량은 훈련장 지휘용으로 쓰이던 2.5톤 트럭이었고 장교들이 지휘 이동 시에 타던 곳이었습니다. 중대장 박형규 대위와 소대장들이 그 트럭 바닥을 뒤지자 정말로 공포탄 탄피 하나가 굴러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들어간 거지?
하고 다들 의아했습니다. 1년 번호를 곧바로 확인했더니 놀랍게도 그게 박노진 이등병이 분실했다고 의심된 탄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피가 사격 후 어떻게 트럭 안에 들어온 거지? 하고 소대장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누가 실수로 탄피가 담긴 주머니를 이 트럭에 올려놨다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박노진이 수거한 탄피를 분대장에게 넘길 때 그 분대장이 서류 가방 같은 것과 함께 트럭에 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드디어 그 탄피를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색 종료 하고 중대장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감찰단이 도착하기 직전 극적으로 탄피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 날을 고생했던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탄피가 이렇게 귀중한 물건인지 처음 알았다. 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 박형규 대위와 간부들은 왜 탄피가 차량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했습니다. 군대 내부 프로세스상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수색 결과 탄피는 지휘 차량 바닥에서 발견되었음. 원인 조사 결과 사격 후 정리 중 부주의로 인해 탄피가 가방에 섞여 들어가 차량에 실린 것으로 추정함. 보고서를 쓴 뒤 박 대위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찾았으니 다행이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라. 한 사람의 부주의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고생시키고 군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명심해라. 그러나 정작 그 한 사람이라는 게 누구였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진 이등병이 직접 차량에 탑승한 적은 없었고 분대장 혹은 다른 간부가 그의 탄피를 옮기다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모두가 녹초가 된 상태였고 이 사건을 더 파헤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찾았으니 마무리하자 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탄피 대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부대원들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다 같이 협력해서 결론을 냈다. 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사단장에게도 해결 완료 보고가 올라가면서 감찰단이 따로 내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박노진 이등병의 별난 행보가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크고 작은 해프닝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불침번을 서다가 깜빡 잠들어 행정보급관에게 걸리기도 했고 공식 행사 때 전투화를 반대로 신고 나가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제 그의 실수를 보며 그저 어차피 고문관이잖아 하고 체념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그래도 탄피로 밤샘 수색한 그때의 고통에 비하면 이런 사소한 해프닝은 애교다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노진 이등병이 일병으로 진급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군 생활이라는 것이 의외로 빠르게 지나갔고 새롭게 들어온 후임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부대는 몇 번 더 훈련을 했지만 다행히 이전처럼 대형 탄피 분실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임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전임 박형규 대위가 다른 부대로 전속을 가면서 부임한 장인서 대위였고 부대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 대위는 중대원들 앞에 서서 간단히 자기를 소개한 뒤
부대의 가장 큰 사고 사례를 미리 듣고 왔다. 탄피 분실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말해 병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대위는 뜻밖에도 웃으며 그런 일은 우리 중대가 그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박노진 일병 내 이야기를 좀 들었다. 앞으로 나와 하고 불렀습니다. 박노진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예, 일병 박노진입니다. 하고 격려했습니다. 장대위는 손짓으로 그를 편하게 하도록 한 뒤 내가 들은 소문이 맞다면 너는 정말 예측 불가한 행동을 자주 하는 친구라던데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주위 병사들은 긴장했지만 박노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의지다. 나도 부대를 잘 운영해서 너 같은 인원을 제대로 성장시켜 보고 싶다. 부대원들은 의외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새 중대장 부임 이후에는 일단 대형 사고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박노진 일병은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분대장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실수하고 체육관에서는 공을 던지다 창문을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를 좀 더 관대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단 늘었네. 이젠 탄피 분실 같은 대형 사고는 없잖아.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 했습니다. 본인 역시 자각이 생겨서 이전보다 훨씬 조심하고 꼼꼼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몇몇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한가롭게 취사장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간단히 끓여 먹는 라면이나 군것질을 하며 즐거운 오후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야, 예전에 그 탄피 사건 진짜 웃기지 않았냐? 하고 화제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피식 웃으며 밤새 얼어 죽는 줄 알았지 하고 떠올렸습니다. 그때 박노진 일병은 얼마나 혼났었는데 지금은 그거 생각하면 오히려 추억이네 하고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탄피 대소동이 이제는 부대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자 군 생활의 대표 에피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노진 일병도 상병 계급장으로 바꿔 다른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병이나 일병이 아니었기에 후임들도 몇 명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야, 이제 너도 고참이네 하고 농담을 건네자 그는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워낙 유명해서인지 후임들은 그를 은근히 피하거나 존경, 의 눈길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 밑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진짜 조심해야겠는데 하고 그가 말하자 옆에 있던 동기가 너도 이제 지도하려면 더 신경 써야지. 괜히 내 실수 전수하지 말고 하고 웃었습니다. 가끔 퇴근 후 영내대기나 간단한 외출에서 사람들은 부대 앞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저번에 탄피 찾다가 눈밭에서 대자로 뻗었을 때 얼어 죽는 줄 알았다. 나는 낙엽 밑을 다 뒤졌는데 나중에 트럭 바닥에서 찾았다는 소식 듣고 진짜 허무했지. 이런 대화들은 어느새 부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대위가 중대 회의에서 부대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전 탄피 분실 소동 같은 사례는
빼고 갈 생각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 기록을 공개하면 부대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사들 중에는 그것도 추억인데 아예 언급도 안 하나요?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장 대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부적으로나 유명한 이야기지 공식적으로는 굳이 꺼낼 필요가 없지 않나. 대신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잊지 말자. 그리고 뒤이어 앞으로는 박노진 상병에게도 더 많은 역할을 맡겨 성장시키겠다. 고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도 실수가 잦은데 역할을 맡긴다고. 그러나 장대위는 오히려 그런 인원을 키우면 부대 전체 역량이 올라가는 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수도 경험이며 이를 극복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군조직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근무 일정이나 훈련에 박노진 상병을 적극 참여시키고 때로는 부대 행사 진행을 돕도록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지만 의외로 그가 서툴지만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덧 박노진 상병의 전역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일화를 남겼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탄피한 날 대소동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이를 잊지 않았고 그도 가끔 내가 없어도 탄피 잘 챙겨라 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새로운 신병들이 들어올 때마다 탄피 분실 이야기가 거의 전설처럼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선임들이 우리 중대에는 옛날에 탄피 하나 때문에 부대가 며칠 밤샘을 했었다. 라고 말하면 신병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까?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고참들은 있었다. 주인공이 지금 너희 바로 앞에 있다. 하며 박노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신병들은 박노진 상병을 쳐다보며 우와, 정말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하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노진은 쑥스러운 듯이 웃으며 그땐 진짜 내가 미안했다.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었어. 하고 변명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부대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격려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사단 차원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는데 여러 중대가 모여 각종 장기자랑, 체육대회, 그리고 모범병사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박노진 상병이 중대 대표로 체육대회 개주 멤버에 뽑혔습니다. 과거에는 의욕만 앞서고 실수가 많았던 그였지만 이제 체력과 근성면에서 제법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대 동료들은 드디어 고문관 탈출이냐? 고 농담했습니다. 행사 당일 그는 동기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스피드로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그의 모습에 중대원들은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2위에 머물렀지만 그가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무사히 완주한 것만으로도 큰 성취였습니다. 모두가 좋았어. 탄피 잃어버리는 것보단 낫지. 하고 웃었습니다.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많은 동기들이 박노진 상병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전역하면 민간인 되는 거잖아. 밖에 나가서는 제발 중요한 물건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는 폭소를 터뜨리며 정말 조심할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박노진 상병의 저녁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에게는 여러 가지 업무 인수인계가 주어졌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중대장과 분대장들은 처음엔 진짜 속 썩였는데 그래도 무사히 군 생활 마쳤네 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녁식 당일 그는 깨끗이 다려진 군복을 입고 중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악수를 하고 잘 지내라. 사회 나가서도 건강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그를 혼내던 선임들도 이제는 다정한 표정으로 고생 많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대장 최성욱 중사는 유독 감회가 깊었습니다. 야, 내가 너 맡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이기도 하다. 하고 웃었습니다. 박노진은 저도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대장 장인서 대위 또한 직접 나와 그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탄피 분실 사태도 있었고 여러 해프닝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이렇게 전역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합니다. 박노진은 격려하며 감사합니다. 밖에서도 잘 지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군문을 나선 후 세월이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대에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사단본부 예비군 훈련이었는데 그곳에는 전역자들이 다시 모여 짧은 기간 동안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우연히도 그의 예비군 훈련에는 박노진 씨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제는 민간 복장에 목 짧은 헤어스타일이 아닌 일반인의 모습이었지만 훈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옛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기서 참 고생했었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옛 지휘관이었던 장인서 대위를 만날까 했지만 그는 이미 다른 부대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과거 중대 선임병장들이 몇몇 보였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야, 너 아직도 탄피 이야기가 회자되는 거 알아? 하고 누군가 농담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게 무슨 흑역사지. 잊어줘라. 하고 답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사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탄피 회수 절차는 엄격했습니다. 옛날만큼 대규모로 뒤지는 일은 없었지만 모두가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사격 후 조교가 탄피 분실 없이 모두 다 회수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고 안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박노진 씨는 쓰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그리고 바로 옆 동료들이 너 예전에 한번 대형 사고 치지 않았냐? 하고 장난스럽게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절대 안 잃어버리지.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탄피를 하나하나 세어 정확히 개수를 맞춘 뒤 조교에게 넘겼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옛 동료들과 함께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땐 우리는 현역이고 밤새 수색하느라 울고불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비군으로 다시 만나서 편하게 웃고 있네.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모든 게 하나의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는 주변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사 마셨습니다. 군부대 앞 풍경은 조금 바뀌었고 새로운 막사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하고 중얼거리던 그는 문득 벽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탄피 분실 사고 예방 안내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탄피 분실 문제는 군의 영원한 숙제인가 보네. 하고 생각한 그는 그 벽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격 후 탄피 수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분실 시 즉각 보고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며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알의 탄피를 못 찾아서 온 부대가 밤새 고생했었지. 그는 스스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참 많은 걸 배웠다. 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사람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때때로 그 시절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 군대에서 재밌던 일 없냐? 하고 물으면 그는 탄피 분실 대소동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 잃어버린 건 아니었는데 하필 내 담당 탄피가 자꾸 없어졌지. 하고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말도 안 돼.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온 부대가 난리였어. 하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수색했고 나중에는 트럭 바닥에서 발견됐다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러면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정작 그때는 모두가 울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추억이지만 군 생활 중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도 절대 사소하지 않아.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주변인들은 공감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그는 사회에서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군 동기들과 만나 술 한잔 기울일 때면 어김없이 군 시절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탄피 분실 사건과 그의 고문관 시절에 관한 농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야, 너 그거 알아? 우리 부대 후배들이 아직도 너 전설로 회자한다더라. 어떤 동기가 이렇게 전해주자 그는 에이 이제 좀 잊어주지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렬했던 사건이었고 어쨌든 모두가 무탈하게 지나왔다는 게 다행스러웠습니다. 동기 모임에서 분대장이었던 최성욱은 이제 사회인이 되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배를 제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문관 이등병 아니 이제 민간인 박노진 씨. 그래도 군대 시절에 너 덕분에 다들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다. 가끔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자 모두가 폭소했습니다. 탄피 하나 찾으려고 온 산과 논밭을 뒤지던 그 악몽을 추억이라니 정말 아이러니네. 하고 한 동기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추억을 미화시킨다고 이제는 그 힘겨운 날들도 그저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그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부대 훈련 중 탄피 분실로 전 장병이 야간 수색을 벌였다. 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사 댓글에는 탄피가 대체 뭐라고 한 알 없어졌다고 저 난리냐 하는 반응도 있었고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지.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선 작은 것도 큰 사건이 되는 법이니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보안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군 내부에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그때 만약 탄피가 결국 끝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사단장 이하 감찰단이 부대를 뒤집어 놓고 여러 사람이 징계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찾았으니 망정이지.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이제 그는 결혼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이 탄피 분실 소동이 여전히 단골 주제였습니다. 부인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아니, 탄피 하나 때문에 어떻게 며칠 밤을 새며 찾을 수가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 섞인 웃음으로 그게 군대야. 그리고 내가 조금 운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하고 답했습니다. 부인은 운이 없었다기보다 그땐 정말 정신이 없었나 보죠. 하고 놀렸습니다. 그래도 그에겐 웃으며 떠올릴 만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이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다 장난감 탄피를 분실해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그는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탄피 잃어버렸을 때가 딱 저런 기분이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괜찮아. 하나 정도 없어도 큰일 안 난단다. 하고 달랬지만 속으로는 군대였으면 달랐겠지. 하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났을 때 그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동기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상 잡담 정도만 나누다가 어느 순간 군 시절 이야기가 또다시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옛날에 탄피한 알 분실해서 난리 났던 사진 남아있냐? 는 글이 올라왔고 누군가가 내 폰에 그때 수색하던 사진이 있다. 며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눈밭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엎드려 땅을 뒤지는 병사들의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눈에 젖어 초췌해 보였고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실소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저때 저랬구나. 동시에 저렇게 고생한 동기들과 선우임들이 지금은 서로에게 웃음과 추억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들고 무거웠던 기억조차 함께 이겨낸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부대 회관에서 중대 전역자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같은 중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뒤늦은 환영식과 친목 도모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모여 서로의 근황을 물었고 분대장 출신이나 소대장 출신 간부들도 초청받아 왔습니다. 자연스레 술잔을 기울이며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대 역대 최대 사건은 아무래도 탄피 잃어버린 거겠지. 하고 누군가 말했다가 어느 거 말하는 거야. 한 번이 아니었잖아. 하고 또 다른 이가 웃으며 되받았습니다. 만내 한 번은 패탄통에서 찾았고 또 한 번은 트럭 바닥에서 찾았지. 하고 모두가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중심에는 언제나 박노진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누구는
네 저산 곽에서 마. 그래도 노진이가 없었으면 우린 군 생활이 너무 평범하고 지루했을 거야. 하고 농담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덕분에 협동심과 인내심이 뭔지 제대로 배웠잖아. 하고 거들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며 넌 말이 쉽지. 내가 중대장실에서 얼마나 혼났는데. 하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다들 아, 그거? 그래도 지금은 추억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떠들고 나니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고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해산했습니다. 문득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집 근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군대 관련 에세이를 보다가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지는 군대 라는 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소한 물품 분실이나 지각 같은 것도 군 생활에서는 대형 사고로 여겨지는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신의 경험과 닮아 그는 책을 덮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군대라는 조직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지. 하고 되뇌며 한 알의 탄피가 만들어낸 대소동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난 책임감이라는 게 뭔지 깨닫지 못했을 거야. 또 내 사소한 실수 혹은 운 나쁜 상황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게 되는지도 몰랐겠지. 하고 말입니다. 세월이 더 지나 그는 직장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직원 중 누군가가 작은 실수를 저지를 때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군대에서 분실 사건을 일으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조그만 실수 하나가 팀 전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는 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단순히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가 꼼꼼히 확인하고 도와주는 협업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진정성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밤새 탄피를 찾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때 다른 동료들이 분노하거나 절망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조용히 중재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작은 실수 때문에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로 인해 다 같이 더 똘똘 뭉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군 시절에 배운 교훈을 사회생활에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신입 직원이 회사 워크숍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작은 물품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호들갑을 떨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 이건 군대 탄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금세 찾으면 그만이야. 직원들은 그 말의 진위를 모르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그는 다시금 군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문관 이등병이라는 꼬리표로 시작해 얼마나 많은 해프닝을 만들었나.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탄피 사건 2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조직 생활의 본질을 배웠고 실수에 대한 책임감을 깨달았으며 함께 극복하는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옛 동기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잘 지내냐? 하고 안부를 묻자 다들 여전히 탄피 이야기는 전설이야. 하고 답했습니다. 그는 혼자 웃으면서 그 전설 한가운데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은 자랑스럽게 또 조금은 쑥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어느 부대에서는 사격 훈련을 마친 뒤 공포탄 탄피를 세심하게 회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탄피 없으면 큰일 나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며 웃으면서도 실제로는 긴장하며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군생활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듣겠지요. 옛날에 탄피 한 알 때문에 부대 전체가 며칠 밤을 새운 일이 있었다고 해.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과장이든 간에 그것은 군 조직이 지닌 특수함과 함께 극단적인 경험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남았고, 박노진이라는 이름도 그 전설 속에 은근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민간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종종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알의 탄피가 만들어낸 소동은 내 인생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만큼 뜻깊은 배움이었다. 과거에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자 자양분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가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며 협업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된 배경에는 바로 그때의 치열한 수색과 난리법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의 아이가 자라서 군대에 가게 된다면 아버지의 무용담을 듣고 말도 안 돼 하며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의 청춘 속에 또렷이 새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소동은 결코 부질없는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의 탄피로 인해 온 부대가 뒤집혔고 모두가 피땀 흘려 찾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군 생활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